뭐 저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아우야 뭐 불만이 그래 많아요? 아 시작을 해. 시작하려고 아까 박수 딱 적을 때는 시작 좀 맞췄는데 이거 안 써? 아니 이거 구해봐. 그것도 그거고. 음악 안 나와? 이제 뭐 그저 먹으려하네. 영상하는 느낌이 막 녹화 아니 이 편집할 때 다 음악 넣잖아요. 다 넣는 편집. 야 우리는 씨 음악 들을 자격도 안 되는구나. 근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응. 저 처음부터 오자마자 씹네. 자, 이게 또 많이 꼬인다. 시사 정치 카바레트 제30회 투머치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사리 먹은 문필입니다. 예, 한국 최초의 카바레트 게스트 김지원입니다. 오늘 시간 급한 남자 신범숙입니다. 그래 구사리가 이것만 아니에요? 몇 말이네. 응. 잠깐만. 야지 뭐 매일 말도 쓰지 말고. 잠시만. 아씨 카메라 안 돌아가? 배터리 없는 거야? 아이고 원래 저희가 생방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인적 사정 2탄으로 오늘 또 녹화를 하고 이번 주 일요일날 방송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좀 얘기하면서 국감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먼저 썰 풀어서 던지라고 했으니까요. 얘기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 이제 윤석열 총장 나와서 얘기 들었는데 좀 시금먼지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게 앞뒤 안 맞는 또 이 뭐 아나무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시사 프로 그 김현정 뉴스쇼 들으면서 들어왔는데 의외로 이번 무슨 얘기야?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예. 저기 이번에 이 국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졌어요, 사실. 오히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또 지지하는 또 여론이 조금 좀 한 10% 정도 앞섰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방송에서 근데 나왔다고. 응. 그래서 이 지금 추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살짝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지금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게 생각이 드시는지. 머리로 생각합니다. 제껴놓고 신 대표님. 아니 뭐 나는 지지율은 따로 뭐 보지를 못했는데 뭐냐면 국감을 처음에는 이제 라이브 생중계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열이 채이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끊어버리고 뒤에 이제 올라오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짤을 갖다가 조금씩 계속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보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보는 그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와 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것들은 좀 내용이 영 다를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윤석열을 갖다가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도 둘이 짝짝꿍 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겠죠. 그 정확하게 정치 경찰을 하려고 정치 검찰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와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지금 제일 반대되는 애가 누굽니까? 그쪽에서는 제일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홍준표? 홍준표가 나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 네 정치 그만하고 정치 검사하지 말고 진짜 정치하려고 하면 옷 벗고 나온나? 아니 저는 사실 홍준표 씨가 뭐 조금 말은 과격하지만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찍을 사람이 없다고 홍준표 찍을 사람이 찍을 겁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만.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자기가 어찌 보면 대선 주자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감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또 불쾌감을 표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행태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미지가 이제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뭐 사전에 방지하고자 뭐 그렇게 했을 수.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가볍고 약한 사람 아닙니다. 또 홍준표 어쩌도 바라기가 나오는 거네. 본인 장이 어디죠? 소속당이?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 많이 피하네. 예. 대한민국에 두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홍준표와 이재명이라고. 예. 두 사람을 지지합니다, 전. 아니, 두 사람 모두 지지합니다. 홍준표가 예. 뭐냐면은 홍준표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할 말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화끈하게 한다. 예. 이건데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누구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도 그런 구조인 거고 그렇죠. 그런 성향이죠. 예. 그런 식의. 그리고 윤석열도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씌워놨던 이미지가 그렇죠. 씌워놨던 이미지가. 씌워놨던 이미지가 그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의힘당 쪽에는 특출하게 누가 나온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준표도 지금은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홍준표 의원이 초창기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초창기에 모래시계 하면서 아니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했을 때 국회의원 처음 했을 때 저격수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 주고받을 때, 그때 평검사로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지금 윤 총장 모습보다 더 강단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논리가 있는 강단. 근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내 혈압 받는다. 이런 느낌의 어떤 표현 방식. 홍준표는 그게 아니고 이거고 저거고. 딱 끊김이 있었다. 끊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홍준표 의원은 말을 길게 안 해요. 단답형으로. 예, 단답형이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건 그렇고 저건 저거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하는 게 딱 보여요.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 국감장에서 막 계속 돌리는 거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아 비판 하시는군요.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 누가 제일 잘했냐면 김진애 의원이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그 의사진행반원인가 거기서 나와서 네. 뭐 1분 안에 답변을 갖다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의 그 답변 정식. 어법은 뭐냐면은 변주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점을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황 이야기하다 막히면 또 왔다 갔다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야.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뭐냐면 얘는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률가로서 법률가가 정확하게 법정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는 논리 정의하게 그 갖다 이야기하고 받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 흔히 말하는 특수통은 뭐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갖다 현혹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겉에 만들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몽롱하게 만들어 내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 검찰들이 이제 수사하는 방식이 그랬잖아요. 원래 사람들을 좀 현혹시켜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걸 나오게 해가 자기한테 이제 맞으면 검찰이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거기에서 발언에서 나온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시절에 피타고라스 시절에 뭐 플라톤 시절 똑같죠.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소피스트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뜻은 굉장히 좋아요. 소피아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피아가 사랑인데 이제 이 소피스트가 궤변론자로 통하는데 사실은 논리학자예요. 논리학자고 수사학자라 그래요. 수사학이란 게 뭐냐 하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윤 총장이 하는 말투나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저 다 본 건 아닙니다. 수사학에서 상대방의 논점을 흐려서 그 주제를 벗어나게 하는 기술. 벗어나게 하는 기술? 그것만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논점이 흐려져야지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점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주장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네. 이게.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아니 오죽했으면 지금 윤 총장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 나온 게 자기가 화났다고 해서 옷깃을 땡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화나면 딱 땡기는 거.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했더만 루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발언할 때 보면은 뭐 이런 말도 하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막 짚으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가 몹시 날 때는 어깨를 딱 잡고 딱 당기더라고. 딱 당기는데 이 어깨를 당기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가 많이 났다 몹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맞는 거야. 그걸 말하면은 그쪽에서 말이 맞는 걸 갖다가 자기가 과도하게 하기 위한 이제 리액션이야. 과한 표현으로 이제 하는 그 화났다는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더라고 보니까 그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딱딱 나와.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두서없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두서없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 평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어떤 기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부평초락하죠, 우리는. 그냥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검사한 사람으로서 야인으로 살았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딱 중앙지검장으로 딱 끝났으면 딱 아름답지. 아니요, 그냥 투스톤 그냥 검사 그냥 팀장 정도, 검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이 부평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치판에서 없어졌잖아, 그죠? 그렇죠. 왜 없어졌을까요? 기조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기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네. 한마디로. 홍준표 씨가 왜 살아남겠어요? 자기 정치가 있어요. 자기 기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또렷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제 옛날에 없던 옛날에 있었던 그 주고받고 한 더맨더머가 조금씩 나오네. 더맨더머? 치니까 받아주고 치니까 받아주고 하는 게 앉으면 삐질 것 같아서. 아니 이게 이제 야비한 방송이라고. 아니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 관련해 가지고 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얘기 나오면서도 태도 관련 얘기가 너무 부각이 되니까 사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윤 총장의 그 뭐 라임 수사 그다음 옵티머스 수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검경 유착 관련된 거 이분 특히 또 검찰 검사들 뭐 요번에 3명 저기 룸사롱 그거 우리가 뭐 접대 받았다 뭐 이 얘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해명이나 이런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거기에 윤석열 총장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루된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마저도 좀 들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검사와 조폭은 동일하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왜 동일하냐? 자기 것이 없고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그건 뭔 소리예요? 그 조직이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돈도 나누어 가지고. 그럼 꼭 윤 총장을 아니요. 그 그런 조직 상황- 그러니까 형태예요. 형태.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냥 뭐 돈만 나누어 가지는 그래 되면 돈만 잘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이런 사람들. 이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8금이 되기 때문에 더 그는 이어가는 내용은 좀 애매하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뭐 검사 뭐 1심 동체였나요? 예. 그죠? 뭐 그게 뭐 여기나 저기나 말 똑같다. 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 이게. 이 조폭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각각의 생각과 사고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행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게 얼마 전에 예전에 이번에 김진애 의원이었나요? 누가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털어줬는 어록을 갖다가 한번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한 게 있는데 뭐 검사들이 뭐에 대해서 보복합니까? 뭐 이런 말을 물어보니까 뭐 검사 우리가 조폭입니까? 그럼 검사하지 말아야죠. 뭐 이런 말 비슷하게 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나왔던 그 하루 종일 나왔던 윤석열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는 그 윤석열 검사를 제대로 본 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보면은 그 청문회 때 잠시 나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이제 뭐 발언했는 내용이 다른 거지. 어제처럼 한 자리에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본인이 얘기를 다 했고 그다음 표정을 다 보이고 이랬던 것은 없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서 저도 느꼈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 좀 올려야 돼. 야 진짜 저렇게 검사가 우리나라 그 검사의 수준이 저 정도일 것인가? 저 정도라면은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대성, 예. 이제 뭐 의대 이야기, 의대 이야기. 뭐 의협. 의협이라든지 뭐 의대협이라든지 이렇게 예. 보여지는 예. 그런 행태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 전교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는 애들. 그런데 그게 단 거, 또 다른 것, 도도 말도 없고, 예. 그 상태인 거야, 그냥. 그게 뭐냐면 소련이 폴란드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하면 그 갇힌 숲의 대학살이에요. 뭐냐 하면 폴란드 그러니까 엘리트들 3,000명을 데려가서 숲에 한날 한시에 숲에서 총사 죽여버렸어요. 소련 애들이. 응? 소비에트 애들이. 그 다음에 헝가리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련 애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나 하면 헝가리 엘리트들을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체코 프라하에 봄이 터졌을 때 다 잡혀가서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럼 한국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데 한국의 엘리트들이 사라졌어요. 진짜 엘리트들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거치면서. 그러면서 엘리트 밑에 있던 애들이 엘리트 자리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올라가면서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급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에다가 그냥 덮어 씌운 거네 결국.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회의 계층이나 계급이라고 표현하죠. 계급만 올라간 거예요. 정신 상태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마름이 갑자기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름은 주인한테 명령을 받다가 명령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제 국가가 새로 세워질 때 되면 그 밑에서 명령을 듣던 사람이 명령하는 위치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워서 국가를 만들거든요. 근데 명령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중간에 무너지게 되는 게 바로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 명령을 그러니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검사도 그렇고 의대협도 그렇고 이번에 벌어진 그 상황들을 보면 자신들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의협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많았죠. 지금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확 줄어들었죠. 줄어든 것 뿐이지 어찌 보면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도,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상대적으로 느낌에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과정상에는 꺼진 건 아니,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로 들어가는 것에 지금 우리 지역 얘기도 그렇고, 거기 지방 자치정부에 있는 기초위원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가지고, 선출직 중에 이제 행정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계통을 밟아가는 것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선출직 중에 이제 뭐 의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근데 어찌 보면 그 당시 그 시기에 예. 이슈가 되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 뭐 낙하산이라든지 다른 형태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역에서 그 풀뿌리로 밑바닥부터 다져가지고 뭐 당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직위로 올랐다가 점점 올라가지고 지역 위원장까지 가는 구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자 중앙당에서 예. 낙하산으로. 낙하산으로 이제 그 팽시키고 하는 경우도 생겨버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 밑바닥부터 올라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 강대식 의원. 저쪽 당 강대식 의원. 그쪽 당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에. 국민의 짐당 이제 강대식 의원. 장관님께 이제 복장 자체로 드라큘라에다가 아니 이게 빨간색이야. 이미 빨간색이야. 언제부턴가 저걸 빨간색이야. 이거는 커밍아웃을 이미 예고하는 시그널이야. 피아노 덮개를 갖다 딱 메고 있으면서 이거 피아노 덮개 아니야. 바꿨어.
그저저뭐저 쉬폰인데 그. 뭐 하도 많이 말해. 하여튼 아니 이거 6천 원 줬어. 비싸게 줬어. 갑자기 그 얘기 왜 나? 일단 빨간색을 지금 들고 있어 그 커밍아웃이 아닌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윤석열 아싸야 아름이야. 저 노래 못 본다고 저런 식으로 노래해야 돼. 아니 나 그 하나 여쭤봅시다. 그 나는 민주당이 아니라서 대구 시당 앞에 가서 뭐 어떤 프랭카 들고 뭐 할 때 보면은 나는 그 국대 곱새. 국대 닭곱새당 같아. 그 나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 야 이거 국대 떡볶이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 PPR. PPR 간접적 PPR이지만은 아니 좀 간판을 크게 하든 아니면 좀 다른 데 옮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그 뭐냐 국민의힘은 딱 그 간판 하면 딱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미지가 다 바뀌는데 뭐 한다 사진만 딱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간판이 딱 사이즈가 곱새가요, 다 곱새가. 근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간판 사이즈 보면은 가로 세로 40에서 50c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앞전에 그 누구 그 김대진 위원장님이 지금 공약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대구시당 건물 위치 옮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가운데 네가 민주당이면서 그것도 못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많이 해요. 중요한 건 저는 아직 권력층이 아니에요. 형님 보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 한적 근데 없는데? 누가 형님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 누가 누가? 그 빨간 망토 펴주고 야 둘이 사업자를 하는구나 이제. 아니, 그러면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사실 제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마이클 무어 옹이라고. 또 저런 식으로 회피를 하네. 또 외국 사람이라고 저 많이 못한다. 아니 마이클 무어라고 정말 대단한 다큐멘터리 알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당선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책까지 낸 사람이에요. 야, 그건 아는데. 그 사람이 민주당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우리가 장악하는 방법이 별거 아니다.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거기에 핵심 당원이 되어서 거기에 당직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얘기 자, 중심은 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뿐이 아니고 빨간 당으로 들어가 있다. 공화당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얘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정리해줘. 내가 뭐 윤석열인 줄 아나 말 두석게 하게. 비슷한데. 그래? 미안해. 말도 못하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바꾸어야 돼요. 네.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욕을 해봐야 안 바뀌어져요. 자, 어제 김종민 의원이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이거 헷갈린다. 어제구나. 어제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판에 들어와야지. 검사 옷 벗고 들어와야지란 말을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 민주당은 왜 그럴까? 바꾸고 싶으면 들어와서 바꾸면 돼요. 아니 변주 굴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변죽이다. 계속 그거는 핵심이 뭐냐 그걸 말해. 아니 그럼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라 이 말인 거잖아. 그런 의미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 건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현상을 얘기한 거지. 아니 잘 봐.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사람 충분히 필요하죠. 네. 근데 외부에서 그 내용을 갖다 봐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대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다가 네. 대구에서 하면은 대구의 그 특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다른 행위를 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행위를 갖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국민의 요번에 세월호 그 희망버스입니까? 희망버스 왔어요. 희망버스 대구에 와가지고 가는 데가 예. 국민의힘당 앞에서도 플랜카드 열고 예. 기자회견했고 예.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이 정확히 보였어요. 예. 그런데 대구 더불어민주당에는 닭곱새만 보이는 거야. 간판 있긴 있었지. 아니 그게 들어봐. 그런 게 보이기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인 것이고. 예. 그런데 정치에서 대구 population 시당에서는 그러면 왜 시당을 갖다 이미지로 왜 안 보여주자는 거지?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2층이란 말이에요. 2층 3층. 3층이죠. 3층입니까? 뭐 어떻게 3층이라 쳐. 진짜 안 가봤구나. 아 옛날에 가봤어. 옛날에 그 예전에 얘기하면 그 뭡니까? 저거 시민운 할 때 예. 그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해야 되나?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뭐 선거판에는 있는 거죠. 선거는 그 선거 기간 안에 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선거 전략을 피고 전술을 하고 전략을 펴서 예. 많은 사람을 내 표로 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 실제 완성은 투표하는 과정과 투표 후에 예. 이 무효와 유효표를 갖다 가르는 것과 예. 그걸 명확히 하는 데까지가 선거의 끝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달라진지 모르겠어. 그 예. 당시 그 제가 치렀던 한 몇 번의 정치판 중에 예. 그 대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선거 기간에 예. 투표할 때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이 무효표를 갖다가 유효로 만들고 유효인 걸 갖다가 상대방을 무효로 만드는 것들이 예. 그거는 현실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예. 이 투표 참관인 예. 그다음에 개표 참관인이 관련된 것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강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시민은 그 일부 사람으로 저도 들어가서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예. 안 하는 것도 만들어가 또 하기도 해보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까지도 안 변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렇겠죠. 변함이 없었고. 그때 하고 몇 번을 가봤죠. 예. 그런데 일단은 다양한 사람들 갖다 가려면은 가려면 1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애인이든지 뭐든지. 근데 접근도 어려워. 그 다음에 사람들 시선에도 너무 없는 자리야. 예. 그래서 저는 김대진 그때 위원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이걸 옮겨야 된다고 할 때 정확한 판단이다. 어찌됐든 간에. 예. 돈이 좀 들더라도 메인에 있는 어느 거리에다가 아무나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러 많이 와도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위하러 많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예. 일단은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정당 당사 앞에는요 시끌벅적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잘 사는 집 앞에는요 사람이 끓는데 못 사는 집은요 사람이 안 끓어요. 개미가 그렇지. 예. 일단 우선에 이 시당 문제 이거 청사 얘기만 하자면은 기존 청사가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지금 옮기기 전에. 그 전에 저 경대 북문 쪽에 있었죠. 아니 그게 원래 대구 MBC 사거리에 보면은 기아 자동차 맞은편 예. 그래서 코너 있는 그 건물 그 5층인가 8층인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코너바리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대구 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당을 급하게 옮긴 거예요. 원래 거기 그 자리 월정가 집세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급하게 그래서 옮겨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옮겨갔는데 그 이후에도 뭐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시당 옮긴다고 했으니까는 앞으로 추후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 거리 좀 위치적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또 염두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는 집은요 사람들이 붐벼요. 근데 손님 중에는요 좋은 손님도 있고 나쁜 손님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 경주 최부작 하면 이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붐비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논점하고 좀 다르긴 한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누가 부잣집이고 누가 못 사는 집이냐 이걸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합시다. 뭐 그거는 지금 현재 핵심적인 얘기는 아닌 거고 없고 하여튼 뭐 대구시당은 옮긴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옮길 건지 한번 추후를 보고 대략 어디로 옮길 거라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짐작은 있는데 차마 그 얘기는 하면은 아마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뭐 윤 총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건방진 태도, 뭐 아나무인 태도, 뭐 거기에다가 또 뭐 정치를 하니 많이 하면서 그게 또 공방이 됐는데 사실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의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서 나온 사기 사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왔던 게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 불러놓고 그 부분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본인에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해명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빠지고 지금 엉뚱하지 지금 미주 까듯이 막 지금 엉뚱한 걸로만 지금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진행해서 한번 더 깊게 파보는 걸로 하고
하기로 했던 대구 의료원 인사청문회 그때 관련된 얘기를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는 걸로 하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저번에 다른 얘기라 빠지면서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 전에 우선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 인사청문회 하나도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빠졌냐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에 제가 취재를 해본 결론은 지금 인사청문회 때 사람이 빠졌던 거는 어떤 뭐 정치적 논리로 빠졌던 게 아니고 이게 각 상임위별로 우리 국회도 보면 각 상임별로 1지망, 2지망, 3지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이 이제 각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1지망을 선택을 하는데 중복되는 거는 아까 중복되는 것 때문에 뭐 논란이 좀 우리가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확인을 해보니까는 운영위에 관련돼 있어 부위원장급 각 상임위 부위원장급 되는 사람들은 운영위에 이제 겸직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원은 1인 1그 상임위로 일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 선택은 각 의원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적으로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빠졌던 거는 그 상임위에 민주당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한 상임위에 민주당이 두 군데 들어간 데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서로 아마 상임위 배분할 때 민주당 사람들끼리 좀 논의를 해서 좀 하지 않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게 분명히 민주당 사람들 많았을때도 불구하고 많이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그거는 뭐 해결이 된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데 아직 나온 결론이 없으니 국회의원들이 물을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별로 크게. 지금 그 국정감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중간에 헷갈렸어. 지금 대구시의회가 제가 의료원 지금 저거 시의회 내가 볼때 저 빨간 망토 가지고 막. 아니 이제 방송을 지금 그냥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 고의적인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내가 지금 그 페이스북에 지금 뉴스 확인하다가 자 돌도끼가 지금 원시인이 지금 돌도끼 사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지금. 보다가 그 뭐고 누가 저 뭐고 글로켄슈피를 샀는데 그 영어식으로 읽어가지고 이걸 교정을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방송을 하면 무슨 방송이 좀 집중 좀 해요. 뉴스 보다가 그래 됐어요. 자 아무튼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으셨죠? 예. 이해하셨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 논리는 없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쪽으로 그래도 좀 들어가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다는 얘기죠. 예. 있는데 그게 어떤 또 국민의힘 정당에 의해 가지고 밀렸다 이런 건 아니라 예. 각 개별적인 시의원들에 대한 선택,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분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대략적으로 시의회에서는 논쟁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대요. 사무국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론은 그걸 자기가 지원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원내와 원외의 차이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조직 구조 면에서 그 시당 위원장과 그다음에 각 지역 위원장들의 힘이 좀 세워져서 이제 기존에 있는 원내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통합적인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시의원 중에 한 분하고 얘기 나눌 때 보니까 이제 각자 이제 그런 단합된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게 좀 있어서 소위 말하면 지금 뭡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결론 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세상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문화예술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의 삶에 결부된 문제거든요. 직접적인 결부 문제인데 대구시에서 문화정책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결론 난 부분을 그냥 서면으로 받아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근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 쪽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어떤 공론화를 한다면 제가 뭐 그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할 수 있겠죠. 시위라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좋은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걸 좀 통과시켜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뭐 저 혼자만 가겠습니까? 그래야 될 경우. 근데 아무도 없으니 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장을 못할 건 아니잖아. 할 수는 있잖아.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모른다는 건 내용은 다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라도. 아니 결론 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표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은 상임위는 예. 일단적으로 본회의 통과 전에 예. 일단 결정을 짓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본회의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 본인의 통과, 그러니까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대구바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를 일일이 쳐다보면서 확인하고 이 정책은 문제가 있고 개선점이 필요하다 하고 주장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그거 검토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여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일용직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일 수당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야기 하나 할게. 그 저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나왔어요. 문화복지. 예. 우리의 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내가 들어있는 나의 직업을 갖다가 아니면 나의 업종에 관련된 걸 들어갔다가 포괄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예. 시의원의 구의원을 갖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시의원과 구의원을 키우려고 예, 그다음 말은 좀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면 빨간색 당은 오래전부터 그래 왔단 말이야. 그렇죠. 지역 내에서. 시스템화되었다는 거지. 자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덕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초기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초심은 우리가 지금 잘못되던 거 이거 갖다가 뜯어 고치든지 바꾸든지 좋은 의미로 가자는 거였는데. 그렇겠죠.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익으로 가는 거겠죠. 이게. 그걸 갖다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직종에 관련된 세분화면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갖다 좀 키워서 다음 공천하든지 이럴 때는 발굴하는 작업들을 좀. 그리고 사실 저번에 비례대표 쪽으로 사실 대구 민주당에 그 전문가가 없으니 비례대표로 그 전문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했는데 마모시. 예, 마모시를 했는데 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엉뚱한 저 학교 가서 이상한 일일이나 벌어지고 의인교가 됐죠. 예. 예. 우리 다시 그러면 이제 대구의원 갑시다. 예, 대구의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구의원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대구의원 의원장으로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취임식이나 아니면 이제 임명장 받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뭐 사실상 뭐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대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좀 올려가지고. 임원은 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원장과 진료처장이 있어요. 원장과 진료처장의 급여가 어느 분이 더 높을까요? 지금 모르시는 거 볼게요. 진료처장분이 더 높으시네요. 저렇게 말하면 진짜 재미없지. 모른 척하고 좀 해줘. 그런 센스도 없어 왜. 근데 지금 뭐 아니 왜냐하면 그 저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싶다고. 진짜 이럴 때는 좀 바보스러워져요. 제가 한번 2015년도부터 한번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마이크 좀 약간만 당기라. 이제 그 임원들 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거든요. 연봉 관련돼서 보면은 2015년도 원장 급여가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연간 연봉이. 그다음에 2016년도에 1억 7천. 그다음에 2017년도에 1억 3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네. 다시 제가 할게. 2015년도에는 1억 1천. 그다음에 16년도에 1억 2천. 2017년도에 1억 3천. 2018년도에 1억 5천. 2019년도에 1억 7천. 뭐 오름폭은 그 크진 않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저 잘 몰라요. 지금 예? 좀 취재해보고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원장직이라는 게 그냥 이제 은퇴하는 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구조든지 이런 형태였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료처장의 급여를 보면은 진료처장은 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자료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2018년도부터 보면은 2억 천이에요. 왜냐면은 진료처장은 실적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 수당이라 가지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작년 같으면 2억 2천이에요. 2억 2천. 예. 그러니까 원장보다는 급여가 좀 더 많은 구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정자는 진료처장직을 버리고 예. 본인이 그보다 급여가 더 낮은 최소한 뭐 4, 5천 이상은 더 낮은 급여로 원장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분은 월등히 그분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소아과에서도 예. 좀 거기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될 경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뭐냐면 질병관리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그 간판 얘기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가능? 간판 맞아요. 간판 얘기하면서 간판을 바꾸고 집을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내가 안에서 그러니까 진료처장으로 있으면서 매번 얘기가 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원장이 되겠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내가 대구의료원을 진짜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자리를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경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도 사실은 교수를 했었으면 돈 많이 벌었죠. 예, 교수로 있으면서 잘 있다가 그냥 공무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소명감도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소명감이란 게 자기의 사실 그런 분들은요 1억 2천 뭐 1억 5천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이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단순히 자기의 어떤 직위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그걸 염두에 두자면 이분이 그러니까 봉급이 낮은 실질적으로 연봉이 낮은 의료원장으로 가는 것이 자기는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기가 직접 행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마 그 대구의료원 내에서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년을 장식 좀 해주라. 우리가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내부의 결속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건진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그 아까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의료 원장으로서 급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제 사명의식으로 와서 이렇게 예.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예. 이게 또 달리 나쁜 방향으로 또 이제 생각이 진행된다면은 어떤 급여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말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데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지 그렇죠.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음량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 질병관리자 대구 질병관리자 대구 의료원 원장이 지금 다시 원장직으로 이제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내부에서는 평은 좋아요. 지금 원장 후보로 지금 돼가지고 지금 지목을 나누고 있는 이분에 대한 평은 다 좋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제가 이걸 빗대면 좀 욕을 얻어먹겠지만은 옛날 항상 욕은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총장 초반에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미지 참 좋았잖아요. 네. 참 좋았다가 뒤에 후반에 와가지고 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사실은.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순히 어떤 일 한 측면만 보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 사람에 대한 평이 좋고 그리고 일단 뭐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사명의식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같아요. 제가 인사 정문을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이라는 게 꼭 항상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왜 갑자기 현명한 척을 해? 뭐가? 잘 봐요. 근데
우리가 대구리온 원장이 누가 됐든지 지금까지 신경을 썼었어? 단 한 번도 안 한 썼죠. 번도 썼잖아. 예. 지금 이제 눈에 우리가 질병관리청장이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과거에 누가 우리 원장이 뭐 초반에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좋다 많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얘기는 없었죠. 없었죠. 예. 사실은- 다른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눈 갖고 그 비판하든지 그거 갖다가 뭐 네. 우리 좀 지켜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지금 현상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아까 그렇죠. 전에 간판 맞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여주고 이야기하자는 거지. 그렇죠. 이분이 그때 인터뷰 내용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저 원장직이 3년이에요. 예. 뭐 연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안 돼요. 3년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기는 다시 또 예. 그 소아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정년이 있겠죠. 예. 그 기간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걸로 해서 아마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 아마 공공의료기관은 아마 치열하게 싸움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홍준표 때문에 없어졌던 예, 경남. 경남 김해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진주 아니에요? 김해가 진주어려. 내 말 따라가 버렸다. 나 순간 뭐지? 그러면서 예, 경남에 있는 경남지사 지금도 뭐냐면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공공의료기관의 원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잘 몰랐던 공공의료기관은 여기도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적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공공기관은 흑자를 내면 안 되는 기관은 아닙니까? 대국민을 위한 조직인데. 그러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공공의료는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는 작업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많은 도움을 했고 많은 걸 했지만은 실제로 병상수나 다른 것들이 뭐 부족해서 좀 우리가 뭐 또 제2의 뭔가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자, 나왔었지 여러분, 않습니까? 우리 대구 사람입니다. 그죠? 대구에 최소 20년 이상 산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대구의료원에 간 기업 딱 이유가 하나만 있다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병원비가 모자라고 가난하거나 그런. 장례식장. 장례식장 최근에 생겼고 최근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요 대구의료원을 잘 몰랐어요. 난 잘 알았어. 아 그래요? 서구 출신이라서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아는 건 아니고. 그거는 늦었죠. 아무튼 대구에서 대구의료원이 사실은 그냥 국화원 장례식장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불과 작년까지. 근데 원래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피데믹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점은 대구 250만이 사는데 공공의료가 한 개도 이 정도로 열악했나? 하나가 있는데 감당이 안 되나?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 대학병원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각 대학병원에 떠넘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학병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익 사업을 내야 돼요. 거기는 영리병원이에요. 그죠? 공공의료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영리의료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엔 존재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그러니까 시민이나 그런 병원들은 비영리 의료기관이고 비영리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의료원들이나 적십자 병원은 공공의료원. 예, 죄송합니다. 비영리 의료법인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하고 우리가 구분을 하자 이거지. 왜냐하면 비영리 의료도 어차피 그게 사립 의료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자는 됩니다. 좋은 말로 공적 자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국민 세금이 투자가 됩니다.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왜 민영화에 이렇게 앞장서야 하나 이거죠. 국가가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국가가 튼튼한 상태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져야지 나머지가 발전을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는요 민영 의료 영리병원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료 법인인데 비영리 그러니까 비영리예요. 민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영 의료잖아 비영리지 민영 영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비영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영리를 가정한 영리지. 뭐냐면은 잘 봐요. 하나 병실 가지고 장사하잖아. 병실 장사하고 밥 장사하고 주차 수술 장사하잖아. 장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재증명료. 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영리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병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에 있는 병원들은요 영리가 아니라 그 영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병원으로 재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투자자에 대한 이익분을 나눠줘야 그 영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 투자가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구시가 하고 있는 메디시티는 그건 뭡니까? 메디시트도 아직까지는 비영리예요. 아직까지는 비영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은 그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법률상 의료법상으로는 지금 허용이 안 돼요. 허용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투자된다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그건 다시 있잖아요. 병원으로 재투자돼야 돼. 안 그러면은 그건 아니 의료법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아니, 돼요. 잘 봐요. 지금 뭐냐면은 병원으로 재투자가 되죠. 근데 병원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들도 그 돈들이 나갈 거잖아요. 그거는 영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아니 기본적인 문제는 구성원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 구성원은 그 월급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월급 받는 게 더 그렇게 영리로 이루어진 걸 갖고 더 많이 받는 거지. 아니 그거를 갖다가 영리라고 보이기는 힘들다니까요. 그건 지금 현재 논점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아니 지금 문 PD가 지금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되면 대한민국의 그래 되면 공공의료에서도 지금 받는 월급도 다 영리로 지금 저 취급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 되면 그 논리대로라면은 공공의료에서 받는 월급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의료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통해 가지고 그 아니 월급을 주는. 이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에는 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공적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비영리 대학병원은 공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립대학교 뭐 아니 이래 사립대학이 하더라도 공공은 아직 있잖아요. 그 의료는 공적 의료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그러려면 그 등록금 많이 받는 게 그게 공적 영역이죠, 그죠? 아, 요거는 요까지 하죠. 일단은 뭐냐면은 약간의 개념이 차이인데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라는 게 비영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뭐 아니 소위 말하면 그 제주도에 그때 원희룡입니까? 뭔가 중국에 있는 그가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 맞는 거지. 영리병원이지. 네. 근데 영리병원을 갖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못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막고 있죠. 지금.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메디시티, 그렇죠. 성형외과 갖다 관광한다든 이런 것 자체가 편법이지. 우리나라에 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갖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 급여에 가서 하는 것들은 심평원에 대한 것들 제재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올리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지. 이런 문제 우리나라 사람 상대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순간 되면 성형외과 치과는 어디 가냐? 우리가 급여라고 비급여로 다 가는 것들은 제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완전히 제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제재가 없는 건 아니고 말하면 다 뭐 아니 그냥 지금 이래되면 부동산 있잖아요. 그거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부동산 영리죠. 왜? 공적 영역인데 국가 땅인데 어떻게 말하죠? 아니 부동산이 어째 다 국가 땅이에요. 국가로 다 합니까? 그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사적 자연이 있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이 그 사적으로 번 거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사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의료기관에서 사적으로 돈을 벌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예를 들면 개인 병원들 있죠. 그게 영리 병원입니까 비영리 병원입니까? 비영리예요. 개인 병원이 예. 비영리 병원이죠. 예. 이래 들어간다고. 자, 그거하고 부동산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아니 비영리를 갖다 예를 들는 거고. 전 이 이야기는 지금 논점이 다른 거야. 논점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야. 논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거 지금 중심하고는 좀 별개 얘기고.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한번 하죠. 그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이잖아. 그렇죠. 공공기관인데 아까 전에 대구의료원이라고 아는 거는 장례식장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구의료원이 언제 만들어진지 압니까 혹시? 1980몇 년. 80몇 년 아니에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설마 그보다 더 오래됐나? 1972년? 설마 대구의료원의 역사는 1914년 7월 달에 14년? 대구 구립 전염병 격리 병사로부터 시작된 거야. 일제시대 때에 있는 공공의 개념은 실제는 일제시대 때 거점돼서 만들어진 거야. 계열병원이네. 그래서 이게 그때는 전염병이니까 기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겠지. 그렇게 별도로 다른 병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렇죠.
지금 개념이 비슷한 거야. 코로나 그렇지, 코로나 환자들 몰아주는 거하고 똑같지. 몰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됐던 병원이에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됐던 병원이라서. 아, 1914년. 1914년. 그러면 지금 뭡니까? 100년 넘었는 거죠. 역사 깊은 병원이네. 역사 깊은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원의 역사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동산병원이 100년, 동산병원하고 비슷하겠는데? 아마 그 시대 때 비슷할 것 같아요. 동산의 그 뭐죠? 제중원하고 비슷해. 제중원하고 이렇게 제중원은 그 전일 거야. 그 전이고 그 전이죠. 그 조선시대니까 제중원이 먼저인 거고. 구한말 때고 예, 1800년대니까. 제중원 이후에 예. 이제 일제 강점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예. 그 일본에 대한 그게 또 따라왔겠죠. 뭐 예. 이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우리가 왜 이제 장례식장을 알게 된 게 제가 볼 때 장례식장은 이 병원이 없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부대 시설 그게 병원이 없어진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것들과도 최대한 자제하고 이게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전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오다 보면 그 병원 안에 위치해 있는 데는 감염이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앞전에 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코로나 대구 때 청도에 병원에서 이게 집단 감염이 다 끝나버리는 정확히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에 한 명이 감염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처럼 수익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다 뭐 다른 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병원에서 뭐 소위 말해서 아까 장례식장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검진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의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저기 성당시장 지나서 성당 못 가는 길에 그러니까 저 예수의원이라고 있죠. 지금은 피부과. 뭐죠? 피부과로 유명하죠. 예수의원. 예, 구라성교회락 해가지고 구할구자의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피부병 전문병원이죠. 한센병. 예, 그 병원처럼 특수한 의료기관, 특수 목적의 그런 병원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떻게 좀 뭐고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란 게 당연히 발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면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독일 베를린 같으면 베를린 메세를 비웠어요.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박람회장이죠. 박람회장을 다 비우고 병상을 다 만들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나 하면 이 놀고 있는 병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지출되는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독일 신문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효율적으로 다 쓰고 있네, 그거. 예.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놨을 때 다 비판했다네. 다 비판했어요. 왜? 돈 낭비에 쓸데기 없는 짓 했다고. 그래서 독일 수상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 하고 사태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계속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적자 관련된 거 이제 공공의료원으로서 이제 대구시의 예산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병원 자체 자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제 국민의힘 달서구 1의원인 이영애 시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이지만은 수익성도 어느 정도 창출해야 한다. 무조건 대구시 예산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인건비의 과도된 지출을 줄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구시가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공공기관 맞죠.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면 국가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대구시 자체 운영 경비를 만들어서 대구시가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자체적인 독립을 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합. 그 얘기는 별도의 다른 얘기지만 어떤 아니 제 말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공공의료에도 어떤 수익 창출 뭐 의료뿐이 아닙니다. 자 군대가 공공기관 맞죠? 그건 공공을 떠나서 국가 전체 존립에 필요한 건데. 근데 공공기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군대가 돈을 얼마나 벌어요? 돈 벌잖아. 몰라. 무기 팔아서. 아니 방위산업체가 돈을 벌지 군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군대가 로비 하잖아요. 그럼 로비 자금으로 군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자
논리가 이래 가버린다고. 논리가 이래 가버리면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논리를 펴냐면 사람들이 이제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테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그러니까 예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그 시절에는 예술까지는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사실 전문 병원이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요 얘기를 바꾸어 보자면 공공의료원은 국민 다수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에 지방자치정부는 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 이어서도 이 시의원이 하나 광고한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비영리 영리 그것 때문에 논쟁을 아까 했었잖아요. 예. 그 사실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의료가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상 위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결국적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다는 걸 지금 스스로 지금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의료가 사실은 공공재가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이번 의협과 의대협 사건이 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전협은 빼. 예? 대전협은 빼. 대전협도 있구나. 미안해. 대전협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의협에서는 의사가 공공재가 맞다, 의료가 공공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학회에서도 의학은 공공재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양의 중에서 뭐 기존에 있는 뭐 대형 저 의대 출신들만 공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당장 시험을 안 치면 공중보건의로 갈 사람이 모자라니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모든 게 공공재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공공재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움직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사이익이 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수익 창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곤란해요.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티토가 집권하던 시기에 유고슬라비아가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전 국토가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집 한 채를 세를 내요. 그리고 술집을 내요. 거기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건 개인 이익이야. 세금 내면 돼. 이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야, 그러니까 쭉 이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내가 잣돌이 땅이 좀 있어. 그거 국가에서는 뭐 거기 농사를 짓든 말든 원래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할당량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농사 지어서 내가 부수익이 나 팔어. 그럼 이익을 챙겨갈 수 있어. 네, 결론이 뭐냐고. 자, 공공재란 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전부 공공재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이 그게 사유화되어 있다라. 그거 얘기한다면 참 곤란해요. 지구가 누구 거지요? 그 얘기. 아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나가버릴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익 창출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면 예를 들면 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이 활동하면서 이익 창출을 얼마를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대구시를 위해서 이익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시의회나 시청이. 자,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은 공공재가 맞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은 이익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벌이를 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쪽이지. 그런데 왜
상대방한테는 돈을 벌라고 요구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대구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생각하지 말고 자립도 높여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 대구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가 좀 줄이겠다는 의도로 좀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이거를 공공의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처음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 지사 네.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에 지금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같은 외상센터 예. 관련돼 가지고 뭐 항공기 이착륙 문제든지 이런 거 탁태기 문제도 싹다 간단하게 그 법리적으로 해결해 줘 버렸죠. 안 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장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시정부나 뭐 그다음에 뭐 뭡니까 단체장의 도정부라든지 힘이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어쨌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형태로 그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보통 여당에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이게 건전성 예. 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를 벗어나서 이제 흑자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그 흑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흑자 나는 거에 더 중심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재투자를 해야죠, 결국. 재투자보다 좋은 의미지. 이게 과가 있어 이렇게 네. 돈이 되는 과가 있고 돈이 진료를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 보는 과가 있는 거예요. 응급센터라든지 아니면 외상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적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PD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걸로 굳이 따지자면 거기가 그 적자를 보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놓으면 그거 우리가 잘 보면 이렇죠. 그게 이제 긴급 환자가 발생했어 대구시에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걸 보면은 절단 사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절단 사고 나면 저 어디더라? 경대병원? 절단 사고 하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예. 이 성서나 이쪽 달서구 지역 같으면 W병원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저 다른 쪽 같으면은 MS 재건병원으로 가요. 지금 맞아. 이게 중점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상 치료를 하게 되면 푸른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푸른병원 아니면 광개토병원? 광개토. 그렇죠. 예, 근데 예. 푸른병원 그것도 이제 지역을 나눠서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예.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대병원, 동산병원 이렇게 예, 하는데 근데 외상 환자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대구 의료인을 품든지 그다음에 뭐 앞전에도 했죠. 제2공공기관 그때 이제 한번 나왔을 때 각 지역별로 할 때 대구에서도 가고 부산도 해가지고 실제로 부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왜 부산이 되었을까요? 투자 비용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대구가 훨씬 더 적게 했기 때문에 네. 부산이 이루어진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를 소외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기안서 자체에서 이미 부산에 밀렸어요. 그리고 부산의 자체는 지금 경남지사 때 없앴기 때문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도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고 그렇죠. 지역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부의 힘이 아니라 대구 내에서 대구시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금도 보면 대구 의원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잖아. 장례식 때문에 안 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대구 의원이 있는 지역이 북구와 서구와 성서 그 언저리에 있어요. 그렇죠, 언저리.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료처장이었던데 지금 원장으로 나가셨던 분이 내정자가 예. 왜 소아과의 인식이 좋으냐면 그 지역에 있는 소아과 그 저소득층이 아니면 그런 예. 분들이 여기 와서 진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은 양분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대구 의료원의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해바라기 센터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에 당한 예. 조기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연관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사실 그거는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까지 안 받던 그렇죠. 공공기관에 대한 이념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공공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적 영역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사적 이익에 대한 개념이 더 강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공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술자리 가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누구 막 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야 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공공으로 자 가도 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는 지금 사적 영역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사익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애국 외치는데 그게 애국이 진짜 애국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애국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 많잖아요. 자, 요약에 한 마디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대구 지역은 뭐 경북까지 포함하죠. 네. 하나의 시 정부가 생겨서 하나의 시의회가 원래는 시 정부와 시의회는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의 정당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시 정부가 한 거 갖다가 시의회가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일심 이동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 일심동체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버린 구조인데 어쨌든 지금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양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네, 서서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그 안에서 어쨌든 이게 시정부에서 뭔가를 갖다 예산을 하면 그거 갖다가 시의회에서 그냥 땅땅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이런 공공의 영역도 조금 더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2년 안에는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아무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이게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민주당 뽑아서 잘 된 게 뭐 있냐? 자, 예를 들자면 달서구 지금 무슨 카드죠? 추진 운영비의 법인카드 말하는. 아니 그냥 법인카드가 아니고 이게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 카드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비, 활동비, 예. 업무 추진비, 추진비. 정확하게 업무 추진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일단 시의회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사실은 없었지. 의회에 대한 존재감도 사실은 없었지. 그런데 이번에 그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의회에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 의원들을 단속할 기관마저 필요하구나. 자, 예를 들면 구 의원들이 이번에 그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구 의원 필요 없다. 다 없애보자. 자, 시의회들까지도 없애자는 얘기 나오던데. 자, 다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는 돈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죠? 관리가 아니라 감시감독이죠. 감시감독을 누가 하죠? 결국 시민의 목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죠. 시민의 목으로 넘어오는 시민 누가 하죠? 자, 이런 문제가 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그거 없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안점을 내놓고 해야 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대안점이 아니면 대안에 대한 토론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옴부즈맨 같은 그런 역할도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대안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그거 없애. 그래서 넌 나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뭐 변하겠죠, 이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내 말투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내 의법을 따라하고. 저는 좀 넘어갑시다. 아무튼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 아까 인건비하고 주로 나온 이 적자 얘기인 부분 인건비 말하자면 인력 충원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어차피 마무리 발언 좀 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시간이 좀 많이 그런데 어떤 특히 이제 이 공공의료 지금 대구 의료원에 대한 진료 과목들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도 이제 말하자면 적자를 이제 수익을 내는 과가 있고 그러지 못한 과가 있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의사들이 빨리 그만둔다. 그렇게 보니까는 어떤 의사들은 진짜 비인기과에 있는 의사들은 오래 못 버티고 나가던 이유가 수익을 많이 못 내가지고 진짜 면목이 없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수익을 내는 과를 많이 좀 보충을 하고 확충을 하락하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얘기 나왔어요. 그래. 이 얘기는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만일에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을 못 내 가지고 뭐 면목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게인데 수익을 못 내고 면목 없이 나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서는 뭐 수익을 내는 좀 인기 있는 과를 많이 해서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예를 들자면 여기서 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 중에 피부과라고 있어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원래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화상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최소한의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보탬이 돼보자 해서 나온 과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수익 창출 때문에 미용으로 가버렸죠. 자,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하다 보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의료원이 수익 창출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성형외과 그러니까 교정 수술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칠 수 있는 대구 의료원 그러니까 좀 수술비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사실 가난한 집 많거든요. 엄마 혼자서 애 키우는 집 많거든요. 편부모 가정 말하는. 예, 편부모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키워야지 지금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특히 대구의 공공의료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공의료가 정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구의료 원장 예정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구 그 의료원에는 흉부외과 그리고 외상 그 응급센터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도 시의원 요번에 인사청문회 들어간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은 전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아주대학병원도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 같이.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공공의료 원장 예정자야 되는 지금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원의 답변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좀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공공의료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신 대표님 빨리 가지고 가셔야 된다. 저 두 가지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구 의료원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대구 의료원에 2019년도에 필요한 의사 정원이 67명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현원은 5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8명이 모자란데? 8명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또 간호사직도 실제 정원은 295명인데 실제 현원은 266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명 빠져나가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런데 왜 인건비가 왜 오르냐 하면은 호봉이 계속 오르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그만큼이나 두 가지 얘기예요. 그게 충원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찌 말하면 질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좋게 봐야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숙련도가 얼마큼 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방향이 그렇죠. 짧게 끝내냐 길게 끝내냐 그다음에 심도 있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중 있고 그다음에 오래됐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 그거는 집중도 높은 병원이에요. 그렇죠. 잘 활용한다면은. 예. 끝으로 그 추진 계획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 미션이 뭐라고 되냐면 대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신뢰받는 병원, 예. 나눔과 봉사를 통한 공공의료 선도병원, 예. 보람과 긍지를 갖는 행복한 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4대 전략 및 10다대 중점 추진 과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 내용 중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만 이야기 한번 할게요. 환자 중심 공공의료 강화인데, 예. 실제로 지금 대구 내에서 결핵 관련된 거가 감염성 질환 관리를 갖다가 하는 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대구 옛날에 60자였잖아. 60자 없어졌잖아. 병원이 없어졌지. 그러면 지금 뭐해서 한다고? 대구 의료원 하나밖에 대구 없어. 의료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소득층에 본인 부담금을 갖다가 확 낮추어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병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지속적으로 하고 예. 환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하거든요. 예. 추진 계획과 그다음 중점 계획은 그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은 적자지. 적자인 게 당연한 거거든 이게.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평가 방법이 평가 달라. 방법이 그냥
일괄적으로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다는 게 아니고 과정이 그렇죠. 얼만큼 되었냐, 실적 서비스가 얼만큼 되었고, 그다음에 그게 저 대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 그 복지가 얼만큼 되었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다, 한 해 동안 뭐 적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인격이 좋다. 이걸 증명하라고 한 거 똑같아요. 야, 어제 거를 다시, 저번 주 거 다시 꾸준해가 더 때리네. 하여튼 전교 1등은 문제야, 하여튼 간에. 아무튼 자 오늘 또 즐겁게 우리 얘기는 왜 이거 혼자가 마무리하려고 그래. 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다음 주 예고도 하고. 자, 제가 저 카톡으로 사실 던져놓긴 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최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어째 아까 의료도 얘기했었지만은 우리 사람 생명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택배 기사들 좀 사망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가야 될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많이 확대돼야지 이런 사람이 또 병원에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그러면 저는 거죠. 서비에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하여튼 간에 예고는 이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도 한번 이 노동 전문가도 한번 불러가지고 또 전문가 누가 있지? 있어 난 너무 그냥 나 알려가지 말고 근데 한번 섭외를 내 해보는데 생각엔 노래 언제 합니까? 복장은 완전 노래 복장하려고 딱 오늘 했는데. 아까 딱 망토 덧치고 있으니까는 어디 저 살찐 저기 코난에 나오는 도치가 기도 하고 아니 과식한 드라큘라. 요즘 드라큘라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맞다. 나오지도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걔네들 그 지금 토마토 주스 먹고 있어요. 지금 채식주의자라도 하고 토마토 있는데 주스 먹으면서 그게 이제 그 합성 착향료가 이제 피맛 나는.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인데 아무튼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는 무리 없이 생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노동 전문가를 한번 섭외를 해서 그분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노동이 다 잘 모르니까 이번 현상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분 모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에 단타로 쳐준다고 네. 혼자서 열심히 얘기해 주셨던 김직원 카바 김씨 오늘 카바레트 대한민국 김태러. 대한민국 카바레티스트 김태러. 아니 대한민국 제1호이자 유일무이한 우리 카바레티스트 김주권 씨 오늘 망토 걸치면서 코스프레 열심히 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서도 말만 해주셨던 또 급하게 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셔야 될 신 대표님 오늘 많이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끝내자 좀. 마무리할 거예요. 아무튼 안녕. 예. 안녕. 이 시간 끝나.